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택시 감차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에 적합한 대구형 감차 사업 검토에 들어갑니다. 앞서 이 택시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감차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오늘 도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4년 기준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구와 소송 분담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구 택시가 무려 6,123대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줄이기 위해 좀 노력해왔는데 그 효과가 좀 미미했죠. 예, 맞습니다. 2014년에 통계를 냈고 이걸 기준으로 총 8년 동안 2023년까지 3,402대의 법인 개인 택시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근데 이 계획에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2,25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2016년에 220대, 17년에 208대, 또 2018년에 208대를 줄이는 데 그쳐서 총 708대 밖에 감차를 못했거든요. 목표치보다 한참 미달되는 수치잖아요. 예, 지금 5년이 아직 남아있지만 목표치에 비하면 21.4% 수준에 불과한데 전체 택시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택시 업계에서 외면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비 시비 포함해서 2,2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사실 이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거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드는 거죠. 그 대략적으로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가 오가고 있어서 이거에 비하면 이 지원금으로는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택시 감차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죠. 자, 3년 동안 21.4% 감차에 달성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 3년에 걸쳐서 해결하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왜 이렇게 감차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건지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천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대구시가 3년 동안 708대를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21.4%인데 이게 사실은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감차율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감차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제 이 때문에 이제 대구시의회에서도 이제 감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자 부담금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단 한 대도 감차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택시 위주로 이제 감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대구시가 감차를 이제 계획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였다. 결국은 이제 그 감차를 했지만 또 이제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법인 택시 위주로 감차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법인 택시가 기존에 이제 택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쉬고 있는 택시가 있었습니다. 일명 이제 그 휴지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휴지 차량이요? 예, 그 쉬고 있기 때문에 쉴 휴자를 써서 그 쉬면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 그리고 휴지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휴지 차량을 이제 영업에 투입을 해버립니다. 네. 감차하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감차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예,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구시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감차 사업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중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새로운 이제 지역에 맞는 새로운 감차 계획을 세우겠다, 감차 사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네. 대구시는 이제 앞서 추진한 감차 사업의 효과가 좀 미미했다. 그리고 이제 법인 택시 위주로 감차를 하다 보니까 개인과 법인 택시 간 그 서로 이제 그 골도 좀 많이 생겼다. 그렇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현실에 맞는 감차 방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발주했고 네. 약 5개월 정도 걸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거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이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감차와 관련돼서 이제
편성해 놓은 예산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감차가 상당히 시급해진다면은 이제 추가 경쟁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택시 감차 사업이 지금 재검토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택시업계 경기 침체는 또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네, 우선은 택시 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택시 업계의 낮은 수익률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택시, 특히 법인 택시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만큼 기본적인 경비는 수익이, 네. 들어가게 되고 맞아요. 수익은 뭐 이게 줄어들거나 같은 상황이라면 뭐 비용 면에서 택시 업계 자체가 좀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서 제가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택시의 수송 분담률, 이 버스나 그리고 도시 철도까지 포함해서 네. 이 수송 분담률을 보면 13년이 11.3%였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에는 9.9%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이용객이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 이거는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미세먼지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대중교통 체계 안에 네. 버스나 도시철도망이 더 갖춰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 대구 법인 택시조합이 새로운 방안을 하나 내놓긴 했어요. 대구시와 함께 이 대구국제공항의 셔틀버스 대신에 이걸 공항 택시 등의 관광 택시로 운영해보자. 네. 뭐 이런 방안까지 내놨는데 이 실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만큼 택시 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방안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명한 관광지 가면 택시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자구책, 이런 방법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뭐 그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 택시 기사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준 데이터가 있는데요. 대구 택시 한 대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 수입금, 그 수입금이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송 분담률이 낮아지면서 네. 당연히 수익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통계를 통해서도 이제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구 법인 택시 월 평균 한 달 수익금은 35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전국에 있는 7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제 수익이 가장 많은 도시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이 약 474만 원이었는데 네. 인천보다도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또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전국 평균이 416만 원이었습니다. 416만 원에 비해서도 약 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네. 수준이었습니다. 또 이제 국토교통부가 7개 광역시에 이제 올해 요금 인상분 올해 대구시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올랐는데 네. 이제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임금 인상분까지 적용을 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대구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택시 한 대당 월 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 높았는데요. 대구시만 낮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무려 559만 원까지 네. 올라갔고 전체 평균도 46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제 지난해 11월 택시 요금 14.1% 인상해서 이제 지금 기본 요금이 3,300원인데요. 네. 이제 추가 인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시의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구 택시 면허 대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약 6,200여 대가 넘는데요. 인천이나 대전 그리고 광주에 비해서도 택시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는 공급이 과잉이고
또 그 수익은 낮다 보니까 대구 택시 기사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대구 경북에서도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금에 비해서 이 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좀 여전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몇 가지 감안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택시 요금이 대구시가 지난해 인상을 했고 경북의 일부 시군도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네. 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택시 업계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택시 요금은 인상됐는데 시민들이 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도를 보면 네.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택시 기사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평균이 53.4%입니다. 네. 그런데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53.4%인데 대구와 경북도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53%로 전국 평균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한창 이 택시 업계와 공유 서비스 업계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있는 네. 서울의 경우에는 택시 서비스 불만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여기랑 이 대구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불만족한 이유 중에 승차 거부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네. 대구의 경우에는 서울과 같은 승차 거부는 뭐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 건가요? 아무래도 이 택시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승객들에게 말을 건네거나 하는 과정에서 좀 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경북의 시군의 경우에도 대구와는 또 다르거든요. 경북의 구미와 포항 같은 이 중인구 50만에 근접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이 택시 서비스가 이 대구처럼 이 과잉돼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경북의 인구 5, 6만에 근접하는 군 단위의 경우에는 택시가 버스보다 대중교통보다 더 가까운 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택시 업계 전반이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 경상도 사람들 조금 무뚝뚝하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가 6월부터 이 친절 택시기사 선정에 나설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그 친절 택시 기사를 모집하겠다 이렇게 대구시가 밝혔는데요. 달구벌 친절 택시 기사 200명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200명 선정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시민들이 이제 그 택시를 탔을 경우 택시 안에 그 친절 택시 그 스티커 QR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 QR 코드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스캔을 하거나 또는 120이라고 그 달구벌 콜센터 전화가 있는데요. 달구벌 콜센터 전화 그리고 이제 그 수기 공모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공모를 그 친절 택시를 선발하게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절 택시 기사로 이제 선발이 될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친절 택시 인증서를 수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친절하게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택시 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 시에는 가산점도 주겠다. 네. 그리고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14,000여 명의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추천이 돼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법인 택시에서는 모두 81명 그리고 개인 택시에서는 119명이 그 친절 택시 기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친절 택시 기사로 이렇게 선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제 직접 이렇게 친절 택시 기사로 이렇게 선발할 수 있도록 이제 추천한 시민들한테도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선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프티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동참을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 택시 사실 택시 타보면 진짜 친절한 분들이 더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는 최근 뭐 타다로 대표되는 그 승차 공유 서비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또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택시 공급이 과잉된 상태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만 대 정도가 택시 운영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5만 대 가량이 지금 초과 공급 네.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승차 공유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돈 주고 내가 샀을 때와 지금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택시 면허값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를 감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그러면 과연 손해를 감수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네. 이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라도 택시 업계 설득에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 떨어진 면허값을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보전해주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혹시 지혜 아나운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예. 논란이 사실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저는 대중교통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택시가 네. 대중교통에 맞나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버스랑 도시철도처럼 대중교통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준 대중교통으로 네네. 보조금을 택시 업계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택시가 우리 대중교통망이 갖추고 있는 이외 지역에 이걸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북의 시군 단위, 시골 쪽으로 가게 되면 택시의 중요성이 또 그만큼 네. 필요해지는데요. 지자체가 이 택시와 공유 서비스 업계 간의 갈등이 벌어질 때 지자체가 이걸 시장에다 맡겨놔야 된다. 우리는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이 갇혀진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택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배치하면서 택시 업계에 종사해왔던 사람들도 이 산업이 갑자기 뒤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걸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들의 생존권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지자체가 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금 택시 문제 뭐 근본 원인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공급 과잉인 거잖아요. 네. 특히 대구의 경우 그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인데 택시 공급 과잉 문제 왜 이게 야기가 된 겁니까? 예, 그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 사실 누구나 막 뛰어들어서 택시 운전을 할 수는 없거든요. 택시 네. 영업이라는 게 이제 그 법적으로 그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택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택시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2004년부터 지역별로 택시의 숫자를 제한한 택시 총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택시 총량제가 도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택시가 많이 이제 공급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왜 공급이 됐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사실 한때는 이제 택시 수입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택시 면허를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로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그 택시 면허권을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택시 면허를 이렇게 내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도 이제 택시가 상당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네. 지난해 10월이었죠. 국토교통부가 이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이제 제3차 총량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총량 조사에 따르면은 전국의 택시가 모두 19만 7천 대 정도가 적정량인데 25만 대가 넘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상훈 의원은 이제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가 3년 동안 약 75억 원 정도를 들여서 택시를 감찰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900대 정도밖에 감찰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제 1,000대씩 1년에 1,000대씩 감찰을 하더라도 약 5만 대를 줄이려면은 50년 걸릴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수요자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자는 넘쳐나는 시장이 돼버린 택시 업계죠.
택시 감차로 대책을 찾고는 있는데요. 업계의 반발은 거세고 또 이 대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구시의 택시 감차 대안책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